약 327제곱킬로미터, 축구장 45배 정도의 크기. 그래서 다니다 보면 이렇게 크고 작은 섬도 흔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많은 야생 동물들의 보금자리가 돼주기도 하는데요. 다양한 생물이 뿌리내릴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 맹그로브 나무입니다. 다른 나무와 달리 염분에 강하고 자라면서 뿌리와 가지가 얽히고 설켜 숲을 이루는데 이것이 동물들에게 훌륭한 은신처가 되어준답니다. 또한 바다와 강이 만나 다른 곳보다 먹이가 풍부해 다양한 물고기가 곳곳에 살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간직한 생태의 보고 라구.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어부들에겐 자연이 내려준 축복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선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모두 라군에서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මේකක්ම නම් දැන් මෙතන මේවා එකේ ඉඳලා අපේ ඔතන සයිඩ් එකට යනකම් රස්සාකාර 500ක් විතර ඉන්නවා. එහෙ කල්පිටිය නැතුව. කලපුව හොඳයි. ඉතින් අපිට රැකියා කරන්න තියෙන ස්ථානයනේ ඒක. මේකෙන් හින්දා ඉතින් අපි ජීවත් වෙන්නේ මේකෙන් හින්දා ඉතින් අපිට සම්පතක්. 어부들은 삶의 터전인 라군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새벽 5시 30분. 이른 시간부터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 게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하루 어부들이 라군에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가운데 니산타 씨는 자신의 배에 기름을 채워 넣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조업을 나가려는 모양인데요. 괜찮을까요? උලන් වැඩිනේ. එතකොට නිකන් අවදානමක් එහෙම ඔයගොල්ලන්ට අවදානමක් කියලා හිතනවා. මේක එච්චර සාමාන්‍ය හුලනක්. මේක සාමාන්‍යයි. ඔව් මේ හුලන් කොහොමද මේ දිනේට මේ හුලන් තිබුණත් තමයි ආස අපි රස්සා කරන්නේ. එතකොට නම් මාළු මුද්දු කොක්ක. 이때 니산타 씨 집에서 기름통을 가져온 이웃집 어부 수레시 씨. 국가 부도 상태가 된 후부터 이렇게 가져다 쓴다는데요. 그 여파로 기름값이 2배로 오르며 물고기를 잡아 사는 어부들에게 큰 걱정거리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산타 씨를 비롯해 이곳 라군에 사는 어부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기름 품앗이. 친한 이웃끼리 서로 빌려주고 갚으며 함께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있다는데요. නැත්නම් ඉස්සර හොඳට මෝරු හිටන් ආවුණා. ඔව් දැන් ආවෙන්නේ නැහැ. දැන් එහෙම බහින්නේ නැහැ මාළු. දැන් ඒක විනාශ කරලා නැති. ඔය මන්නානම් පැත්තෙන් ඉඳලා තමයි මෝරු බහින්නේ. දැන් ඒ මෝරු බහින්නේ නැහැ. දැන් මේ වරදියට ඇවිත් දැන් සමහරට මේක පාවෙන හින්දා අයියක් නැතුව. නෑ මේ මහරක් වෙලා. 니산타 씨 덕분에 기름을 가득 채운 수레시 씨가 먼저 라군으로 향합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서일까요? 평소와 달리 거친 물결에 속도가 나질 않습니다. රැල්ල ලොකුවට තියෙනවා ඇයි කියලා අහනවා. ඊළඟ සැර වෙනකොට කොහොමද රැල්ල ගහනවා වැඩි. ඊළඟ මෙහෙන් සැර වෙනකොට රැල්ල ගහනවා වැඩි. 급한 마음과 달리 평소보다 더디게 가는 배.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나아갑니다. දැන් මොනවද මේ හොය හොය ඉන්නේ කියලා අහන්නේ.
ඊයේ දාපු අපේ දැල. මාළු වර්ගත් එක බලපුවාම ගණන්ද කියලා අහනවා. මෙල ටිකක් අධිකයි. මේ ටිකක් ගඩිකයි. 스리랑카 사람들이 생선보다 좋아하는 것이 바로 게인데요. 그런데 그물이 보이질 않습니다. ඊයේ අපිට මතක හැටියට අර වගේ අර හරිය දැම්ම කියලා ඒ හරිය නෙමෙයි දැම්මේ අපි ඊයේ. මේ හරිය තමයි දැම්මේ. උනාට දැල එතන නැහැ. 개는 물론이고 소중한 그물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 당장 내일부터 조업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30분) 넘게 찾아 헤매던 중 알고 지내던 어부가 지나갑니다. මේකට හබක් දාලා නෑනේ. මේ අපි යන කෙල්ල. 다른 곳으로 떠내려가기 전 서둘러 섬 뒤쪽으로 향하는데요. 아직 이곳에 수레시 씨의 그물이 남아 있을까요? 그때 저 멀리 익숙한 것이 보입니다. 기적처럼 찾은 부표. 그물을 끌어올리는 손이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움직입니다. ඒ මොකද මල්ලි හැමෝනේ මාළු පැටිය? ඒ මාළු පැටිය නමස් කියලා? උන්කටු.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빈 그물만 올라오는 상황. 이대로라면 빈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힘이 빠지던 그 순간 간절히 바라던 기회가 올라왔습니다. 기다렸던 만큼 기쁨도 큰데요. කළු කකුලුව. 몸값이 비싼 녀석이랍니다. අල්ලනවා හයියෙන් අල්ලපුවාම අත්තුවාල වෙන්න අල්ලනවා. 이번에 올라오는 것은 파란 개입니다. 이곳 라군에서는 검은 개와 파란 개 두 종류가 잡히는데요. 색과 모양은 달라도 둘 다 맛이 아주 좋답니다. 이번엔 3마리가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니 우리나라 서해에서 잡히는 꽃게랑 색만 다르고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කකුල වලට අමතරව වෙන මාළු වගේ හවුවෙලා තියෙනවා. ඒ මොනවද මොන මාළු జాතිද කියලා අහනවා. ඉලක්තියක් විතර යවුණා. ඉලක්තියයි මගුරයි තව මොනවද තියෙන්නේ? 포알이에요. 민물고기와 바닷물고기가 공존하는 라군이기에 가능한 일인데요. 이번엔 또 뭐가 잡혔을까요? ඒ මොකද? කොස්ස라고 하는데. කොස්사. 크기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올라오는 물고기. 종류도 크기도 다 다릅니다. ඒක මොකද? 모다. 파라와라고 불리는 이 생선은 맛있어서 인기가 많다는데요. 어느새 끝난 조업. සාමාන්‍ය මේක විදිහට සාමාන්‍ය ගොඩක් හවුනාද නැද්ද? හවුන්නේ. 아니. හවුන්නේ. 하지만 내일이 있기에 실망하진 않습니다. 조업 후 돌아온 마을. 물가엔 늘 배가 있을 정도로 주민의 상당수가 어부입니다. 어려서 라군을 놀이터 삼아 놀다 자연스럽게 어부가 된 것인데요. 사람들에게 이곳은 삶의 터전이자 생명이 넘치는 공간. 그리고 이들은 일찌감치 깨달았습니다. 욕심만 내지 않으면 라군이 내주는 작은 선물도 큰 행복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수레시 씨도 그중 한 사람이죠. 돌아오자마자 부지런히 손을 움직여 오늘 잡은 물고기를 그물에서 분리하기 시작하는데요. 상하지 않게 섬세하게 떼내는 데 성공합니다.
제법 큰 녀석들이 잡혔네요. 다른 것보다 더 조심스럽게 그물에서 벗겨낸 검은 게. මේ කිලෝක රුපියල් 8,000ක් විතර යනවා. 중국으로 수출될 정도로 인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මේක ගැටේ ලෙහලා පරිස්සම් කරන්න නැත්නම් අnder නිකන් හරි හරි මට බයයි. ලෙහන්න. 기름을 빌려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검은 개로 전하고 어디론가 가는데요. 도착하자마자 파란 개와 검은 개를 분리해서 내놓는 수레시 씨. 무게까지 재는 것을 보니 팔려는 모양입니다. මෙතන මාළු ගෙනින කට්ටියත් ඉන්නවා ගන්න කට්ටියත් ඉන්නවා. 이곳은 마을 업한장으로 바로 값을 쳐줘서 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ඊය හම්බුණා කියලා. 3,150යි. තව ගොඩක් හම්බ කරන්න ඕන. ලවිතා යනවා. 훌훌 털어내고 이웃과 같이 그물 손질을 하며 내일을 또 준비합니다. දීවරකේ අමාරුයි. අපේ පරම්පරාවෙන් පස්සේ දීවරකේවට ගොඩක් කට්ටිය අඩුයි. 라군에서 눈에 띄는 맹그로브 숲은 청년 어부 라히루 씨의 조업 장소입니다. 수심이 낮아 숲 근처는 걸어서 다닐 수 있는데요. 직접 만든 만다와라는 전통 도구까지. 이렇게 단단히 준비한 걸 보니 뭔가 엄청난 걸 잡으려는 모양입니다. සමහරකට ඇත්තටමත් මේ පෑදිලා තියෙන ඉඳ පේන්න ඉඳී. 위치를 어떻게 찾아내는 걸까요? අස්සේ මෙහෙම නිකන් ඔළුව තියාගෙන ඉන්නේ. මුල් තියෙනවනේ. මුල් උඩ ඔහම ඉන්නවා. 숲을 돌아다니며 물고기를 찾기 시작하는 라히루 씨. 하지만 뿌리와 흙탕물 때문에 물고기는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상황. 잡을 수 있을까요? මෙහෙම තිබුණොත් ඒක තමයි මාළුවා කොටින්ම පේන්නේ නැතුව මෙන්න මේ පාටට පේනවා මේ අස්සේ මාළුවා ඉන්නවා මෙහෙම. මෙහෙම අස්සේ තියෙද්දි පේනවා. මේ පාට බලලා තමයි ගහන්නේ. 동물적 감각을 믿고 물고기와 비슷한 흔적만 보여도 만다와를 던지는데 한 시간 넘도록 아무런 소득이 없네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던지는 불굴의 사나이. 이번엔 바라던 물고기가 잡혔을까요? දෙන්නෙක් ඉන්නවනේ. යන් එහෙනම්. උලන් හොඳටම අඩු වෙලා පෑදිලා දාලා තිබුණොත් දෙන්නෙක්ව අනිවාර්යයෙන්ම අල්ලගත්තා. 바다와 마찬가지로 이곳 라군 어부들에게도 고기잡이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래도 포기란 없죠. 또다시 만다와를 물속으로 꽂아놨습니다. 잠시 후 드디어 잡힌 물고기. 신기한 외모를 지닌 이 녀석의 이름은 무언가요? 마구라 마구라. 아이 잠깐만. 마구라로 불리는 이 메기는 6개월이면 이 정도 크기로 자란다고 하는데요. 질긴 식감이지만 매운 커리 재료로 많은 사랑을 받는다고 합니다. මිනේ මූ මාගුරා. මිනිහෙක්ගේ ඔළුවත් තරම් ලොකුයි. සයිස්. ඔව්. 이곳 라군에선 만다어만 있으면 못 잡을 게 없습니다. ඔව්. මොද්දු මගුරෝ කක්කුට්ටෝ ඉස්සෝ හැමදේම බෝ වෙනවා.
쉬지 않고 다시 심기일전에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 숲으로 다가가는 라히루 씨. 다시 한번 물고기가 있을 만한 곳을 조심스럽게 뒤져보는데요. 사실 잡는 날보다 못 잡는 날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매일같이 라군에 나오는 이유, 어부로서 큰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අල්ලලා කොහොමරි එන්ජින් එකක් ගන්න තමයි බලාපොරොත්තු ඉස්සරහට ඔය එන්ජින් එක මාරිදී ඒක හොයා ගන්න තමයි ඉතින් දවසට 5-6ක් යමුනොත් ඒක හරි කරගත්තේ නැත්තම් නෑ තමයි මේ වගේ තිබුණොත් නෑ 라히루 씨가 마을로 돌아옵니다. 방귀니쳤 නැත්තම් ඇදගෙන යනවා වගේනේ පේන්නේ 때마침 라군으로 나갈 준비 중인 니산타 씨를 만났는데요. 평소 아버지처럼 따르며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사이. 오늘은 게 묶는 방법을 비롯해 그물에서 벗겨내는 방법을 배웁니다. ආ දැල 눈높이에 맞춰 가르쳐주니 이해가 쏙쏙 잘 된다는데요. 오늘 배워보니 실제로 기회를 잡아보고 싶은 마음이 든답니다. ඒ ඊයේ පෙරේද මම කකුට මැරුණානේ කිලෝ 1යි 100යි ඒක තමයි සාන්දම ගෙවණන් ඇත්ත. 라히루 씨 같이 아직 경험이 부족한 초보 어부들에게 20년 차 어부 니산타 씨는 훌륭한 스승인데요. 그래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언제든 찾아온다는군요. මේකෙන් ඉස්සල්ලන්න පුළුවන් මාළු. 천천히 나갈 채비를 마치는데요. 도시락까지 잘 챙긴 후 라군으로 여유롭게 출발합니다. 오늘 잡으려고 하는 것은 새우.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새우가 있을 만한 곳에 그물을 힘껏 던져봅니다. 사람들이 게 못지않게 새우도 좋아해서 많이 잡으면 게보다 수입이 좋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그물을 확인하는 순간 작은 새끼 보고 한 마리가 닿습니다.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이번엔 물속에서 그물을 던져보는데요. 계속해도 오늘따라 새우가 잘 잡히질 않습니다. 이번에도 또 실패. 하지만 어부로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이 겪어온 일이기에 침착하게 조업을 이어갑니다. 그렇게 몇 번을 던졌을까요? 이번엔 전과 다른 반응인데요. 뭔가 잡힌 모양입니다. 이것은 නැහැ නිල් පාටයි. ඔව්. දැන් මේ හුලන් තියෙන හින්දා බොර වෙලා අර හාරේ තියෙන අර නිල් පාට ඒ වගේ තමයි. 10 ජම්බෝද? 10ද? ඔව්. පිජිපිගේ. ගමිත් එන 7යි තමයි දාන්නේ. රුවන් ගහුවා වගේ තමයි ගහන්නේ තාම. 뜨거운 날씨는 베테랑 어부도 견디기 힘든데요. 물 한 모금에 기운을 차립니다. 니산타 씨가 쉬는 동안 동료가 투망질을 합니다. 빠른 속도로 완전하게 펴지며 물속으로 떨어지는 그물. 거의 완벽한 모양입니다. 천천히 배 위로 끌어올리는데요. 묵직해 보이지만 아직까진 알 수 없는 상황. 그물을 잡는 손이 더없이 신중합니다. 그렇게 천천히 물 밖으로 그물이 나오는데요. 대하 크기의 새우입니다. 쉽게 잡기 어려운 크기라는데요. 조업에 여러 변수가 있다 보니 이 정도도 많이 잡은 거랍니다. 새우 그물에 오징어가 보너스로 딸려왔네요. 니산타 씨도
다시 새우잡이에 나섭니다. 평소 60여 마리 정도를 잡던 거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양인데요. 이렇게 잡은 새우는 요리를 해서 먹기도 하지만 일부는 큰 물고기를 낚을 때 미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So gana. Malun tadi gana 1500 wage yana. Oh. 오늘은 아무래도 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새우잡이를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향한 곳은 집이 아닌 인근에 위치한 섬입니다. 라군에 위치한 섬은 어부들의 휴식처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새우잡이 하느라 기운을 다 쓴 니산타 씨. 이곳에서 밥도 먹고 잠시 쉬어갈 생각입니다. මේක ඉස්සර ඉඳලම ඉතින් අපි පොඩි කාලේ ඉඳලම එනවා තාත්තලා එක්ක ඇවිත් ඉවරලා කක්කුට්ටු වට්ටි දාලා ඔය දැල්ලෙලා ඒවා මෙයා කරලා ඔක්කොම කරලා තමයි තාත්තා එක්ක පොඩි කාලේ ආපුවා හැම මතක් වෙනවා ඔය තනියම ඉන්න වෙලාවට ඔය කල්පනා කර කර ඉන්න වෙලාවට.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날 때마다 이 섬에 들리곤 한다는데요. 추억에 젖은 것도 잠시. 갑자기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강풍까지 동반한 걸로 봐서 태풍인데요. 서둘러 배를 타고 집에 돌아가려고 해보지만 눈앞을 가리는 비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돌아온 마을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태풍이 마을을 휩쓸고 지나간 것인데요. 하지만 이제 다 같이 일어나 마을 재건에 나섭니다. නිකම්ම සීට් එකක් ගලවලා ගියානේ. අපි බය වෙලා නිකම්ම සීට් එකක් නිකම්ම ගලවලා ගියා. මම හිතන්නේ සතියකටවත් ලයික් කරනම් නෑ ලයික් කරනම කඩ වැටලානේ. වතුරත් නැහැනේ. වතුරත් නැහැ. වතුර නම් කවද ඉන්නේ? වතුර කියන්න බෑ. මම හිතන්නේ කරන්ට් එකත් කියන්න බෑ කවද කියලා. මේ ඔක්කොම ටෙලිෆෝන් වල කරන්ට් ඔක්කොම කැඩලා. 모두 무사하다는 걸 알고 안심합니다. 함께하는 이상 그 어떤 위기도 넘길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유독 길었던 하루가 지나갑니다. 모두가 단잠에 빠진 새벽 5시. 갑자기 조용한 선착장이 소란스러워집니다. 베테랑 어부인 다마스 씨와 아들 라메시 씨가 이웃 어부들과 조업을 가려고 나온 것인데요. 조업 장소까지 배를 같이 타고 갈 계획입니다. 한 번 나갔다 오려면 20리터의 기름, 우리 돈 25,000원 정도가 드는데 혼자 내기엔 부담스러운 비용이라 이렇게 여러 명이 함께 간답니다. ඒ කියන්නේ දැල් වල ලොකු දැල් වලට නම් හරියන්නේ නැහැ. පොඩි දැල් වලට බිලිබාන රසාර.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서둘러 나가는 이유. 30분을 달리면 라군 안쪽과 달리 수심 100m의 깊은 바다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더 큰 물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입니다. 근처로 오자 GPS로 조업 장소를 찾는 라메시 씨. 위치가 조금만 어긋나도 조업 결과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신중하게 찾아야 한다는데요. 하지만 오늘따라 쉽게 나오지 않는 장소. 결국 낚싯줄을 내려 수심을 체크해 찾기로 합니다. ජම්බුර හරියට ගන්න තමයි මේක බලන්නේ.
දාලා බලන්න මීටර් කීයක් තියෙනවද? 그 모습을 바라보던 아버지 다마스 씨. යහන්නකෝ. 45년 동안 어부를 해온 경험과 감으로 배 위치를 살짝 조정합니다. 그리고 닻을 내려 현재 위치에 고정시키려는데 뭔가 잘 풀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ඇවිල්ලා ඇදිලා යනවා. 다행히 금세 고정된 닷. 다시 바다를 보며 조업 위치를 확인합니다. 지금 이 장소는 맞는 걸까요? දෙන්න ඕන. ඊයකොත් එක දෙන්න. විලිකඩුමයි. 이들은 손낚시로 물고기를 잡는데 루어가 아닌 새우나 물고기 같은 생물을 사용합니다. 다 큰 물고기들이 좋아하는 먹이라는데요. 크기가 큰 만큼 쉽게 낚이지 않기 때문에 미끼 준비에 정성을 쏟습니다. 제일 먼저 채비를 마친 아버지 다마스 씨가 낚싯줄을 바다로 내립니다. 냄새를 풍기며 내려가는 미끼. 어느 정도 내려가자 다마스 씨가 팔을 흔드는데요. 미끼를 계속 움직여서 물고기가 살아있는 먹이로 착각해 바늘을 삼키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빨라진 몸놀림. 뭔가 잡힌 모양인데요. 하지만 올리기 위해선 물고기와 승부를 벌여야 합니다. 힘이 빠질 때까지 밀고 당기기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 결국 다마스 씨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꽤 큰 물고기가 올라옵니다. 제작진에게도 자랑하는데요. 그만큼 기분이 좋다는 거겠죠? 승자의 기쁨을 만끽한 후 다시 낚을 준비를 합니다. 긴 시간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던 것, 바다의 풍요로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곳과 연결된 라군도 먹이가 되는 크고 작은 물고기를 길러내며 한 몫을 했죠. 비싼 물고기를 비롯해 계속해서 잡혀 올라오는 물고기들. 신기하게 종류가 다 다른데요. ඔව්. එයාලා දක්ෂයි ඉතින් අපිට වැඩි ඒගොල්ලෝ අත්දැකීම් වැඩින්. ඔව් අපිට වැඩි දක්ෂයි මාළු වල. 45년 동안 물고기를 잡아오다 보니 이제는 본능과 감각만으로도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정도랍니다. 아들 라메시 씨도 자리를 잡고 본격적으로 손낚시를 시작하는데요.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낚싯줄을 움직여 물고기를 유혹해 봅니다. 그런데 뭔가 낚시가 잘 안 풀리는 모양입니다. 표정이 어두운데 무슨 일일까요? ඊයකට සැරුණා මෙන්න මෙහෙම වෙනවා. ඔත යන්නත් බෑ. ඔතත් උඩ බැටලෙනවා. මං කිව්වේ ඒගොල්ලන්ට අර අත්දැකීම් වැඩි අපිට වඩා. එයාලගෙන් ඉතින් අපි ඉගෙන ගන්නවා. හොරෙන් බලන් ඉන්නවා මොකද කරන්නේ කියලා. 아직은 감이 부족하다는데요. 갑자기 라메시 씨가 바쁘게 움직입니다. 손의 움직임을 보니 물고기를 잡은 것 같습니다. 점점 궁금증이 커지던 그때 드디어 물고기가 올라옵니다. 아버지가 잡은 물고기 못지않게 큰 것 같은데요. 한 마리 잡았지만 그래도 꽤 씨알이 큽니다. 다마스 씨가 마무리합니다. 평소 잡는 양의 절반 정도 된다는군요. දවස්වල අඩුයි හවුවා. ජනවාරි
වාසිකයන් ටිකක් අඩුයි. 돌아가는 길. 다시 집이 있는 라군 안쪽으로 돌아옵니다. 평소보다 잡아온 양이 많지 않은 오늘. 그래도 묵묵히 때를 기다린다면 바다가 물고기를 많이 내줄 것을 알기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ශල්ලි ගම ෂේප් වෙන්නේ 5000ක් විතර වගේ. 라군 인근 바다에는 이처럼 여러 명이 모여서 조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눈에 띄게 생긴 이 배도 그중 하나입니다. 네모나게 생긴 돛을 달고 힘차게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이 배의 이름은 오루와, 통나무로 만든 스리랑카 전통배입니다. 모터가 없어도 빠르게 잘 나가 지금도 이 배를 이용해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많습니다. 무동력 배라 바다로 나가기까지 힘을 합쳐 노를 저어주는데요. 오로와를 타는 어부들에게 필요한 것은 체력과 단합력, 합이 잘 맞느냐에 따라 배 속도가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배폭이 좁고 길게 생긴 덕분에 노만 잘 저으면 큰 저항 없이 쭉쭉 나갑니다. 그런데 노를 젓다 말고 돛에 물을 뿌리기 시작하는 어부. 마른 부분이 없도록 쉴 새 없이 뿌리는데요. දැන් උලන් ටිකක් තියෙනවානේ. අපිට දැන් වතුර ගාලා යන්න පුළුවන් රෝලට. වතුර ගාන්න උලන් බදන රෝලට. ඒක අපිට අයියෙන් යන්න පුළුවන්. 그 옛날 오루와를 타고 빠르게 바다로 나가야 했던 어부들이 찾아낸 지혜가 지금껏 이어지고 있는데요. 헝겊으로 된 돛이 물에 젖어 빳빳하게 펴지자 한결 빠른 속도로 나갑니다. 물고기가 있을 만한 곳에 도착하면 그곳이 곧 조업 장소. 어부들이 서둘러 바다에 그물을 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그물 끝을 부표에 고정시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고정도 되고 쉽게 찾을 수 있다는군요. 이제는 많이 잡히길 바라며 기다려야 합니다. 있는 힘껏 그물을 올리는데 과연 얼마나 잡혔을까요? 그물 곳곳에 큰 멸치 크기의 물고기가 잡혔는데요. 빈 그물은 아니라 다행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물고기 외에 또 다른 것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쫄깃한 맛이 일품인 닭새우. 또 다른 물고기들도 숨어 있었네요. කාලෙට සිදාවි සිබන්දාට 30000ක් තිබුණා නා 3000ක් තිබුණා නා 4500ක් තිබුණා නා කියලාට මේ මෙතනට ඇවිල්ලා ආයර්ලා යන උලන් තිබුණොත් බැටිං උලන් තිබුණොත් මේ ආකාශ හොඳ නැත්තම් යනවා එහෙමත් යන දවස් තියෙනවා සෑහෙනදී කොහොම අමාරුවෙන් තමයි ජීවත් වෙන්නේ. 들인 공에 비해 물고기가 적게 잡힌 하루. 큰 돈은 벌 수 없지만 그래도 오늘 가족들 먹일 양식을 구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라군 바깥쪽 해변에서도 어부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바다를 향해 일렬로 섭니다. 그리고 줄 하나를 다 같이 꼭 쥐고 있는데요.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받아라 지금. 수십 명의 사람들이 육지에서 그물을 끌어올려 잡는 전통 어업인 마델인데요. 다 같이 힘을 모은 덕분에 수월하게 올라온 그물. 생각보다 많은 물고기가 보입니다. 수라파라는 전갱이과 생선과 사라야라는 큰 멸치가 줄을 이루는데 바로 잡아올려 헐떡임이 온몸으로 전해집니다. 라군 근처에서 잡힌 물고기는 맛과 질이 좋기로 소문났는데요. 기쁨도 잠시, 곧바로 다음 조업을 준비합니다. 1km의 그물을 바다로 다시 옮기는 일. 워낙 무겁고 힘들기 때문에 보트의 힘을 빌리는데 바다에 닿기 전까진 사람이 밀어야 하는 고된 일입니다. 물고기가 눈치채기 전에 나갈 길목을 그물로 막아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배의 속도와 그물 내리는 속도에 맞춰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물을 내리는 것도 요령이 있습니다. 그물을 바닷속에 넣는 작업이 다 끝났다 싶으면 육지를 향해 그물이 연결된 줄을 던집니다. 줄을 당기라는 신호이기도 한데요. 서둘러 줄을 잡는 어부들. 다시 한번 물고기를 사이에 두고 바다와 줄다리기를 시작합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는데요. 그 비밀은 함께 부르는 노래에 있습니다. 노래 박자에 맞춰 당기다 보면 기운도 나고 단합도 잘 된다는군요. 그물이 엉키지 않게 두 명은 바다로 들어가 당겨줍니다. 어느새 육지와 가까워진 그물. 그물 안에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물고기일까요? 이어지는 조업에 많이 지친 상태지만 다시 힘을 내보는 어부들. 드디어 기다리던 그물이 육지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들 기대에 찬 모습인데요. 과연 얼마나 잡혔을까요? 얼핏 봐도 첫 번째보다 많은 양인데요. 길목을 잘 잡았는지 물고기가 풍년입니다. 이 모습을 유심히 보는 사람들. 그중 한 남자가 재빨리 물고기를 고르는데 뭘 하려는 걸까요? 물고기의 생명은 신선도. 상하기 전에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를 종류별로 나누어 줍니다. 많이 잡힌 만큼 각양각색인데요. 작은 물고기는 채 넣고 흔들어서 물을 빼줍니다. 이렇게 멸치 크기의 물고기들을 할매싸라고 부르는데요. 깨끗이 씻어 커리에 넣어 먹거나 햇볕 아래서 하루 동안 우리나라 멸치처럼 말립니다.
칼슘을 섭취할 수 있어 밥상의 튀김 요리로 자주 올라간답니다. 바쁜 시간이 지나가고 어부들에게도 휴식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해변 한쪽에 위치한 어부들의 공동 숙소인 와디야. 어부들은 이곳에서 함께 자고 먹으며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는 각종 채소와 다양한 향신료가 들어간 커리입니다. 날씨가 무덥다 보니 음식이 상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향신료가 들어간 커리 요리가 발달한 것인데요. 잘 말린 고기까지 넣고 푹 끓여주면 끝! 간단하지만 맛은 깊답니다. 이곳에 사는 어부들이 많아서 한 끼에 만드는 양도 상당한데요. 그래서 부지런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 사이 우물에서 바닷물과 비린내를 씻어내는 어부들. 다들 배가 없어서 시기별로 물고기의 이동을 따라다니며 함께 고기를 잡고 있는데요. 고된 노동 후 시원한 물로 씻는 이 순간. 쌓였던 피로도 말끔히 씻겨 내려갑니다. 기분도 좋아 보이는데요. 빈속을 든든하게 채워줄 밥까지 준비되자 누구보다 점심을 기다리고 있을 어부들을 부릅니다. 두 번의 조업이 끝난 터라 기운이 없지만 밥소리에 힘이 나는 모양입니다. 따로 식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개인 접시를 챙겨와야 하는데요. 밥은 자율 배식으로 모두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답니다. 여기에 생선 커리를 올려주면 밥 먹을 준비가 끝나는데 따뜻한 커리와 밥.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진미보다 맛있고 든든한 한 끼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파도같이 거친 삶. 그럼에도 버틸 수 있는 이유.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 어부들은 날마다 부지런히 희망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හදලා තියෙනවා ගේම් භාගයක් විතර හදලා තියෙනවා දැනට ඒක එකතු කරපු සල්ලි වලින් දැන් ආයෙත් එකතු කරලා ඒක තමයි කරන්නේ. පවුල නඩත්තු කරන්න තමයි.